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픽10입니다. 지난주에 세계 정치, 경제, 기술, 사회 분야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10개의 국제 이슈를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정치입니다. 첫 번째는 단연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전쟁, 휴전, 직접 협상 국면입니다. 이번 주 국제 정치의 중심은 사실상 이 사안 하나에 집중됐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4월 8일 전후로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 중재 아래 조건부 2주 휴전에 들어갔고 4월 11일에는 이슬람아바드에서 양측 고위급이 직접 대면 협상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미국의 이란 침공 관련 최신 뉴스를 가장 정확히 표현하면 전면 충돌 위기에서 휴전과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전선 전체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재판 재개입니다. 이란과의 충돌로 선포됐던 비상조치가 종료되면서 중단됐던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재판이 4월 12일 일요일 재개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전쟁 국면이 이스라엘 국내 정치와 사법 일정까지 흔들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 재개는 단순한 법정 소식이 아니라 전쟁 이후 이스라엘 권력 지형을 가늠할 정치 변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타냐후 측은 추가 연기도 시도했지만 재판 재개 자체가 이번 주 큰 정치 뉴스로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대만 압박 메시지 강화입니다. 4월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야당 인사들과의 접점 속에서 중국이 대만 독립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하게 드러냈고, 이는 미 이란 사태로 시선이 쏠린 사이에도 동아시아 안보 리스크가 전혀 가라앉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경제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중동 충돌이 촉발한 국제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박입니다. 4월 6일 전후로 브렌트유와 WTI는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를 반영하며 크게 출렁였고, 일부 구간에서는 공급 차질 우려가 세계 경제 둔화와 물가 재상승 우려를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미국 연준 인사도 4월 10일 이번 유가 충격이 물가 안정 달성을 더 늦출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다시 글로벌 통화 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휴전 기대가 만든 글로벌 증시 반등입니다. 휴전 소식이 전해진 뒤 세계 증시는 안도 랠리를 보였고 유가는 급락하며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났습니다. 다만 이 반등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기보다는 최악을 잠시 피했다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시장이 크게 안도했지만 성장 둔화와 물가 압력,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가 급등이 아시아 환율과 각국 경제에 준 부담입니다. 로이터는 4월 7일 이번 오일 쇼크가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시장 개입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통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 압력에 동시에 노출됐고 한국 원화 역시 약세 압박 속에서 거론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주 경제 뉴스는 단지 유가가 올랐다가 아니라 유가 충격이 통화 물가 정책을 한꺼번에 흔들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큰 이야기였습니다. 기술 분야 첫 번째는 AI 인프라 투자 경쟁의 격화입니다. 4월 9일 로이터는 오픈 AI와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AI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전력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의 기술 경쟁은 더 이상 단순한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칩과 전력,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느냐의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픈 AI의 영국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중단입니다. 같은 주인 4월 9일, 오픈 AI는 규제 환경과 높은 에너지 비용을 이유로 영국 내 핵심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는 AI 시대의 승부가 기술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전력 비용, 규제 안정성, 국가 단위 인프라 정책이 실제 투자 결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사회 분야 첫 번째는 그리스의 15세 미만 SNS 금지 방침입니다. 4월 8일 그리스 정부는 아동 청소년의 불안, 수면장애, 플랫폼 중독 문제를 이유로 2027년부터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청소년 정신건강과 플랫폼 규제 논쟁이
이제는 실제 제도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 이민 경로의 재편과 인심 미립국 문제입니다. 4월 8일 로이터는 프랑스 해안 단속 강화 이후 영국으로 향하는 미립국선이 벨기에 해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경 단속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경로를 바꾸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유럽 사회가 여전히 이민, 국경, 치안 문제에서 구조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1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